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6월 3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둘 다 상승했고요. 자, 드디어 이제 코스피가 고점 부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도 좋게, 그 다음에 위치도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점에 이제 최상단까지 도달을 좀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공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주식이라는 것은 수급이 돌고 도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반도체 주식이 그간 이제 움직임이 좀 없다가 다시 한번 반도체 주식으로 수급이 좀 몰리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증시 전체의 좀 분위기 자체는 막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라든지, 그 다음에 나머지 유럽 증시도 좀 하락을 좀 하고 있고요. 지수 선물 같은 경우도 다우존스, 나스닥 모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글로벌 증시 트렌드를 따라간다면 내일 또 하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이제 분위기 반전을 시키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락이 좀 나와가지고 아쉽긴 합니다. 자, 미국 10년물은 1.6% 그대로 유지를 좀 하고 있고요.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내일 막 증시 분위기가 좋았다면 확실히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었는데요. 아직은 한번 꺾어줄지 아니면 내일 묻지마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이 지금 위로 들면서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크게 이제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좀 하락 쪽에 이제 무게를 두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다시 한번 이전에 1차, 2차 파동이었나요? 2차 파동에 들어왔던 그 반도체 주식들을 다시 건들기 시작하니까 삼성전자 주가에 따라 또 코스피의 고점 돌파 여부를 한번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월봉이 쭉쭉 올라갔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대형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투자자 수급이 둘 다 양전을 했고요. 외국인이 계속 다시 한번 코스피에 힘을 조금 주는 모습입니다. 그다음 기관도 매도 추세를 이겨내고 이제 매수를 더 많이 하는 편이고요. 자, 증시 전체에 이렇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할 수 있겠다. 코스닥도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좀 했고요. 주봉과 월봉 모두 좋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면 코스닥도 좀 더 이제 상단으로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그런 진단키트 종목들이 좀 조용해지고 나머지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나 아니면 그런 경기 회복주들 있죠. 그런 주식들이 많이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도 모두 매수를 했고요. 그동안 이제 이틀 연속 이렇게 쌍매도를 하다가 매수를 들어오면서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선물 자체는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반도체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오늘 700원 상승해서 22,750원까지 또 마무리를 했고요. 자, 진짜 매일매일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나도 이 상승이 익숙합니다. 자, 시간 외에는 22,600원 정도로 조금 이제 하락을 했고요. 요즘은 이제 거래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침에 바짝 올랐다가 바짝 내렸다가 막 지금은 오늘 뭔가 이 차트는 좀 지저분했습니다. 자, 상승을 꼬리를 메워주는 양봉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차하면 이제 음봉까지 나올 수도 있었고요. 조금은 이제 두산중공업의 이 상승의 힘에 좀 제동이 걸리는 것인지 아니면은 좀 더 흔들기를 하면서 계단식으로 다시 한번 추가로 상승을 대비를 하는 것인지 자, 지금 상황에서는 두산중공업 매일매일의 주가를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큰 박스권을 이겨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슈팅, 탄력으로 이렇게 오버 슈팅이 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단숨에 이제 월봉까지 좀 돌파를 하면서 생각보다 너무 강하게 이제 오르긴 했는데요. 자, 이대로 3만 원 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쉬지 않고 일별 이 상승을 보면 너무나도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뭐
다음 달이라든지 뭐 그 다음 달에 갑자기 원전 수주 소식이 들려온다. 뭐 그런 정보를 미리 알고 이렇게 투자자들이 접근을 했다면 이런 상승이 이제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원전 수주라든지 그런 게 바로 앞에 다가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 이제 내년에 있을 그 입찰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렇게까지 주가가 거의 뭐 2주일 만에 2배가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이제 3일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양봉 나와서 좋습니다만,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저는, 하락에, 네, 조정의 무게를, 둘 것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조정을 주던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던가, 뭐, 상관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투자자들의 목표가는 그래도 3만 원 이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수소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원자력 사업이라든지 SMR 사업, 가스터빈 사업,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신사업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매출화가 되는 것을 보고, 네, 충분히 이제 두산중업이 3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혀 동요하실 필요는 없고요. 장기로 보신다면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그 투자자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요런 고점에서 이제 따라붙은 이 투자자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이제 매일매일 상승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긴 합니다만, 이런 습관은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2의 두산중공업, 제3의 두산중공업을 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주식은 사실 굉장히 드물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보통 이렇게 따라 붙는 사람들이, 네, 단기로 접근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고점에 물리길 잘합니다. 그래서 며칠 또 못 버텨요. 그런 분들은 못 버티고, 아 모르겠다, 너무 많이 떨어졌냐고 팔면은 그때부터 이제 21선 딛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고점에 대해서는, 네, 이미 보내줘 버리고, 네, 천천히 두산중공업 원체 이제 천천히 움직이던 주식이다 보니까 그 템포 그대로 천천히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은 원래 이제 제 이 두산중공업 리뷰를 보시던 분들은 아주 그냥 여유롭게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익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네, 눌림목 때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눌림목을 뭐 며칠 뒤라고 생각하진 않고, 7월 정도에, 네, 7월 21일에 이제 신주가 6,600만 주가 풀리게 되는데, 그 전후로 해서 이제 두산중업이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갑자기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에 두산중업이 진출을 한다라고 소식이 나왔을 때 이렇게 급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거의 뭐 4배, 5배 정도 급등을 좀 했는데요. 거기에 이어 이렇게 오랫동안 이 박스권을 횡보를 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상승이 끝나고 나서는 거의 뭐 6개월 가량의 횡보가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긴 했습니다만 좀 지루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데 들어가시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분할, 네, 물타기를 해서 탈출하신 분들도 이번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두산중공업은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신규 진입이 좀 부담스럽지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흐뭇하게 지켜볼 만한 구간이다. 조정이 좀 오더라도 뭐 너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더라도 저는 10,000원 후반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한번 딛고 다시 한번, 네, 천천히 자리 좀 잡고, 네,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 차트는 이 정도로 보고, 오늘 투자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이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제가 이제 선제적으로 이 두 세력들이 주가를 와장창 올리고 나서 조금 빠지는 기미가 보이길래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단타 투자자분들에게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70만 주라고 외국인이 잡혀 있지만 200만 주 이상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번 좀 이따 확인을 해볼 거고요. 금융투자가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 자, 투신도 매수를 하는 듯 또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일단 연기금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연기금은 원체 이제 우량주를 그래도 기본 5%에서 많게는 이제 10% 이상까지 들고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래서 단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두산중공업을 아주 길게 보고 꾸준히 매집을 해가는 세력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겁니다. 아주 장기 프로젝트로 이제 들어왔을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가격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결국에는 두산중공업이 지금보다 훨씬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기금이 이렇게 계속 들어온다는 것에 좀 초점을 두시고, 그 다음에 미래 산업이 비전이 아주 많다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 그냥 차분히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시간이 일러서 좀 확인을 못 했었는데요. 어제 거랑 이제 오늘 거 같이 확인을 해보면 어제 이제 870만 주까지 상승을 했었고 960만 주까지 또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대량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거래량은 이렇게 계속해서 100만 주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거래량 자체가 몇 천만 주씩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힘이 공매도 거래량이 많아도 비중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 또 이렇게 공격적으로 늘어나는 이 공매도 잔고에 대해서는 좀 찝찝하긴 합니다. 확실히 지금 이제 거의 1000만 주까지 증가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7월 21일에 나오는 그 신주 상장 그 전후로 해서 이제 주가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때부터 좀 이제 두산중공업의 주가를 좀 끌어내릴 것인지, 이 공매도 잔고는 분명히 좀 그 상환을 할 것이고 이용을 할 것인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무자비하게 공매도 잔고를 쌓아가는 것은 참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공매도 세력을 여러분들은 너무 얕보시면 안 되고요. 언제든지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세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아까 투자자도 보셨지만 결국에는 네, 주 세력들이 좀 나가고 있고요. 공매도 세력이 지금 뭐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겁먹고 상환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공매도에 대해서는 상환 기간이 없고요. 어, 본인들이 원할 때 네, 그렇게 이렇게 길게 조정을 줄 수도 있는 네, 두산중공업의 주가를 거의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끌어내릴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자, 지금의 이 거래량도 개인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기관과 외국인이 네, 막 힘을 실어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팔면서 그런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실린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공매도의 주인도 이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한 번은 이제 주가 조정이 올 텐데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를 통해서 발행되는 신주들이 이 공매도 상환에 쓰여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라든지 그런 신주 상장에 대해서 그런 기업들이 공매도 공격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제 진단키트 쪽에 시젠이라는 기업이었는데 그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급등을 했다가 그 신주 상장이 되고 나서부터 거의 또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 좀 많았고요. 뭐 바이오 종목이긴 합니다만 HLB도 마찬가지로 네, 무상증자를 이용한 그 신주 상장 이후에 공매도 공격을 좀 받아가지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사실 유상증자 그때 신주 발행되고 나서는 주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합병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타 분들만 그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스윙이나 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뭐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산중공업의 이제 대차잔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5,900만 주까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확 늘어나는데요.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확실히 이 지표들이 좀 하락을 위한 지표들이 자꾸 이렇게 급증을 하니까 마냥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급하게 오른 만큼 급하게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확실히 외국인이 다 털고 나가는 게 좀 느껴지시죠? 어제도 240만 주 털고 나갔는데 오늘도 이제 추정 170만 주에서 당일은 340만 주까지 잡히면서 마지막에 다 이제 프로그램 매도로 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거의 600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지금 그간 매수해왔던 연기금을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을 뱉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 물량을 뱉지만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 것은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하락, 네,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이제 물량을 계속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 과정에서 네, 던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움직임이 올렸다 내렸다 반복을 했었죠. 네, 이런 과정에서 계속 이제 프로그램 매도로 좀 올리고 나면 프로그램 매도로 눌러버리고 또 올리면 프로그램 매도로 눌러버리고 이런 식으로 고점을 유지하는 대신에 자신들은 이제 고점에서 다 차익 실현 물량을 빼는 거죠. 네, 거기에 따라 고점이 유지되었을 때 이제 자신들의 무기인 공매도 잔고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상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작정하고 끌어내리기 시작하면은 이 공매도로 또 돈을 벌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공매도는 좀 폐지되었으면 하는 제도이긴 합니다만, 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우리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오늘 소식은 뭐 큰 건 없고요.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원자력 협회에서 원자력 협회에서 TIP 상을 이렇게 줬었다고 합니다. 5월달 얘기긴 한데요. 5월 말에 아시아 최초 수상을 했었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서 이 혁신적인 기술을 또 고안을 해내가지고 이렇게 상을 받게 되었다고 하고요. TIP는 NEI가 해마다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통해서 원전 안전성 향상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기여한 회원사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상이고요. 이제 한울 제1발전소에 대해서 이 상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충격 원자로 헤드 열충격 완충관 교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가공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혁신적인 작업 방법을 적용해서 비용을 절감하면서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원자력 기술이 상당히 세계적인 기술인 것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되었고요. 이런 기술을 썩힐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네, 대회에 또 공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SMR, 이제 우리나라도 SMR을 이제 투자하기 시작했고요. R&D 이 인력을 좀 키워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탈원전 정책은 거의 이제 밀어붙이다가 저 서서히 이제 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 이제 전 세계의 이 원자력 트렌드를 서서히 이제 인지를 하고 좀 따라가는 듯 하죠. 네. 그래서 소형 원자로 손잡은 게이츠, 버핏, 게임 체인저 탄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빌 게이츠가 SMR 투자에 직접 네, 손발을 걷고 나섰고요. 와이오밍주 석탄 공장 폐부지에 나트륨 이용해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SMR 이렇게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과 이렇게 빌 게이츠가 같이 협력을 해서 SMR에 투자를 한다고 하고요. 나트륨은 이제 에너지 산업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얘기를 좀 했고요. 이렇게 어, 보시면 테라파워와 퍼시피코드 뭐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차세대 원자로는 345메가와트 규모고요. 자, 여기서 이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가장 빠르고 명확한 길이다. 이게 이제 원자력이고 그다음에 소형 원전 건설에는 10억 달러, 약 1조 1천억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네, 원자력이 자동차나 화석 연료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을 죽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도 빨리 지금 전 세계 이 선진국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뒤처지는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지금 두산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네, 한국 수력 원자력과 같이 좀 협력을 해서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 자체는 확실히 네, 두산중공업에 유리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선제적으로 좀 상승을 많이 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염두를 해야 되고 단기간 급등에 대해서 조정은 항상 오게 되어 있다. 거기에 대해서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